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시스템 구조죠. 그죠? 시스템 구조. 그래서 시스템 구조 제 쪼갰어요. 예, 그 쪼갠 건 지금까지 제가 13, 14년 동안 강의한 그 측면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시스템 구조를 제가 몇 개로 쪼갰냐면, 왜냐면 안 쪼개면, 이 부분을 안 쪼개면 여러분들이 잘 할 리가 없어. 왜냐면 제가 이거 분석을 통해서, 왜냐면 이 부분 제가 강의 안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저기 전지웅하고 최명희 수석감리원 두 명이 강의시켰었거든요. 근데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토픽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해야 될지를 종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합격 후기를 보더라도 대부분 뭘로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후기가 이번에 올린 후기예요. 시스템 구조는 이번에 합격자가 이렇게 썼다고. 시스템 구조 쪽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그러니까 합격자예요, 합격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런데 이번에 붙었던 합격 후기를 보면 기술사 공부하면서 공부한 친구는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기술사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구조를 기술사 측면으로 접근하면 몇 개의 도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과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신기술, 뭐 클라우드 컴퓨팅, 도커,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등등등등등등. 그죠? 요런 토픽들이거든? 그 다음에 말하는 블록체인. 그죠? 블록체인. 어차피 블록체인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 DB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DB예요, DB. 어차피 해시에 트랜잭션을 쌓아놓은 게 바로 블록체인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그죠? 가상화, 우리가 말하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에 대한 도커 같은 컨테이너. 그 다음 OS 가상화도 있고, 뭐, 하드웨어 기반의 가상화도 있고, 반가상화도 있고, 풀가상화. 가상화 이거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 하드웨어 기반의 가상화에 대한 질문. 거의 뭐, 이렇게 준비 안 해놓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약간 보안 토픽하고 연동됐더라고요. 블록체인의 피도.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 지문 인식 같은 거 통해서 온라인으로 좀 빠르게 인증을 하는 기술. 그죠? 아이덴티 할 수 있는 기술.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 그걸 우리는 피도 혹은 파이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인데, 온톨로지는 인텔리전트 로봇 온톨로지에 대한 약간 좀, 우리가 그 온톨로지 상호 토픽이 의미 기반의 검색이 이제 시메틱 웹이거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쪽에서는 서비스 쪽에서, 그러니까 시구를 제가 몇 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쪽에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왔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기술사 서브노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의 목적은 그걸로 공부하게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해당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서브노트가 몇 페이지냐면 한 900페이지 정도 되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 표정이, 야, 총 5개 맞으려고 900페이지를 다 봐야 되냐, 이런 느낌인데, 해야지. 어차피 시간 많이 남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부를 이렇게 동일구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컨센서스가 필요해. 왜냐하면 나는 도저히 안 하고 그냥 환불할 거야. 절대 안 말려요. 왜냐하면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의 의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의 한번 같이 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합의 알고리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죠? POS라고, 그죠? POF.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를 또 쪼갰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도메인이 바로 네트워크이죠. 우리가 말한 유선, 무선 네트워크. 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무선 랜이나 이송통신은 아다시피 무선 네트워킹이잖아요. 따라서 네트워크 연결하는 걸 우리는 인터 네트워크라 부르는데, 그쪽에 리피터와 브릿지와 라우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틀린 거,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네트워크의 기본이 나왔고, 역시 IoT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타이어 OS는 IoT 넣기에 좀 어벙한데, 아무튼 조그만 소형의 IoT나 그런 장비에 OS가 들어간 걸 우리는 타이니 OS라 표현을 쓰는데, 물론 타이니 DB도 있어요. 아무튼 타이니 OS 문제가 나왔고, 좀 약간 낯선 토픽 중에 EIoT가 나왔어요. 에너지의 전력 분야에 쓸 수 있는 에너지 IoT, 그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에 그 디바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계층 구조, 요 토픽이 나왔죠. 사실 ITP에 가면 IoT 특강도 있거든요.
44시간짜리 특강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IPv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우리가 말하는 128비트의 주소 체계잖아요. 기존에는 8888이니까 8432,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IPv4라 부르는데, 그죠? 그래서 16자리로 해서 86에 48이니까 8자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6자리가 총 8개가 있는 거죠, 세트. 요렇게 되어 있는 게 IPv6잖아요. 여기에 통신 유형 4개 지원 여부가 뭐냐. 여기서만 4개는 알다시피 그거죠.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런 4개를 지원해 안 해? 요런 문제. 저도 요 문제 보니까, 나도 여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요런 문제가 이렇게 통신 유형 나왔죠. 그러니까 알고도, 이거 생각을 안 해보니까 진짜 어디까지 하는지가 잠깐 좀 혼선이 있었던 그런 토픽이고. 여러분들 이 노트북에는 맥 주소가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죠? 그 랜의 그 유연한 식별 주소를 우리는 맥 주소라 부르고, 여기에도 IP 주소 체계가 있죠. IPv4 체계가 있죠. IPv4와 맥 주소를 매핑해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바로 ARP 프로토콜이죠. 그죠? 어드레스 레솔루션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그 토픽에 대한 개념 문제.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토픽이면서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ARP이고. 사실은 IoT 안에 넣어도 돼요. IoT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MQTT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요것도 사실 기숙사 시험에 2번 이상 나온 토픽인데, 이것에 대한 특징, 어렵죠. 어렵죠. 아무튼 두 번째가 네트워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지금 제가 카운팅 하니까 44%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구조의 C9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CA, 그 다음에 시스템, 그다음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규모 산정하는 건 TPMC와 IOPS, 이 해당하는 산정 기법, 요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명령어에 대한 클럭에 대한 속도 측정 문제. 그다음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우리는 IPC라 부르죠. 인터 프로세스 C가 커뮤니케이션이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방식 중에 공유 메모리 방식과 메시지 전달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한 6개 더 있어요. 그 중에 2개에 대해서 OX 문제가 나왔죠. 사실 IPC는 중요한 토픽인데, 물론 문제는 IPC 내용은 없었어요. 통신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 통신은 결국 뭐냐? IPC의 유형이거든요. 대부분 IPC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한 메인 메모리, 대부분 그걸 우리는 램이라고 부르죠. 램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죠. 뭐 P램부터 해서 우리가 말한 SD램부터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메모리가, 램이 작았을 때, 메인 메모리가 작았을 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쓰는 그 메모리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버추얼 메모리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히트, 적중률과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OX 문제. 그죠? 사실 중요한 토픽입니다. 버추얼 메모리는. 여러분들 PC도 다 버추얼 메모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 스케줄링 중에서, 여러분들 CPU 스케줄링 중에서 엑기스는 그거죠. 선점 방식과 비선점 방법이 있죠. 따라서 선점 방식의, 그죠? 선점 방식의 라운드 로빙 방식. 요거에 대한 문제.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토픽 나왔고, 그 다음 디스크 용량에서 실제 디스크보다 더 큰 용량을 할당해주는 오버 커밋. 요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 메인 메모리 위에 CPU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레지스터하고. 요 사이에 속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몇 메가나 몇 바이트, L1 캐시, L2 캐시, L7 캐시까지 있잖아요. 이런 캐시 메모리의 매핑. 그다음 매번 주소 변환하면 그걸 캐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죠? 캐시에 대해서 주소 변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죠? 트랜슬레이션 루거 사이드 버퍼라 부르죠. TLB라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사실 여기까지 준비를 글쎄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토픽들인데 CAOS 준비 안 해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토픽들이거든, 솔직히. 그 다음에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고가용성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가용성 수치를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 복제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해서 확장하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44%가 여기서 나왔죠.
그 다음에 요새 대세인 머신러닝,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우리가 말하는 이미 경험에 입각해서 우리가 배우면 이걸 감독학습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미 어떤 거 있는 상태에서 의미 있는 걸 찾아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학습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무감독 학습, 혹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한 경사하강법. 이런 문제는 사실 이번 회차의 기술사 문제에서도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중요한 토픽이죠. 사람의 뇌와 같이 시스템을 만드는 걸 우리는 뉴러 네트워크이라 부르고, 그때 분석하는 걸 뉴러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 부르죠. 여기에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토픽.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런 토픽에 나왔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뒤에 더 있나요? 요 도메인은, 그죠? 요 도메인은 하고 싶은 얘기. 요 도메인은 기술사 자료로 해야 된다. 요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자료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만 하면 돼. 이미 자료는 다 있어요. 왜냐면 2019년도 여기에서 올해 여기에 그 기술사 합격자가 21명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만 21명이 나왔어요. 올해 기술사 시험 3번에서. 바로 일주일 전에 합격 발표가 나왔잖아요. 기술사. 거기에서 10명 나왔어요. 10명. 지금 KPC 기술사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자료 지금 공유해 줄 생각인데 볼 건지 안 볼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막 공부한다는 것 때문에 막 흥분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흥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따라서 시구. 요거는 요번 합격 후기를 보면 마음이 확 와닿죠. 10문제 간신히 맞추어서 과락을 면했다. 마음이 그냥 찡하죠. 진짜. 그래서 시구는 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토픽을 굉장히 넓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많은 도메인을 합쳐서 감리사 시험은 이걸 우리가 시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고득점 나오는 게 오히려 신기한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넘어가요. 보안. 보안. 우리는 지금 이아람 수석감리원이 보안 담당자였어요.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 사람이 이쪽의 그 담당이니까 했죠. 그죠? 보안의 그 합격자의 평.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중에서 한 개 고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 다음에 보안 기사 있는 사람들도 그죠? 16개 정도 나오거나 그래서 사실은 보안 기사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필기나 이런 데서 좀 강점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17개 이상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도메인인 것 같아요.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뻔히 알아요. 뻔히 엑셀에 다 있어요. 있는데 문제의 내용이 희모하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합격자들도 사업관리 한 개밖에 안 틀리는 이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한 16개밖에 안 나오고 그런 도메인이었죠. 결론. 아무튼 암호화 인크립션에서 RSA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 있잖아요. 요거의 은닉 설명이 나왔고 블록 암호화 운용 모드 저는 ECC, OC라고 암기했거든요. 여기에 다른 블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암호 알고리즘이 뭐냐. 그 다음에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접근 제어를 우리는 AC라 부르잖아요. 액세스 컨트롤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뭐 벨라파두에라 모델, 비바 모델, 클럭 윌슨 모델, 그 다음에 만리장성 모델 등등등등 거의 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바 모델에 대한 문제. 네트워크 보안에서 무선 랜이죠. 무선 랜의 AES, 그죠?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다드에 대한 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거와 시큐어, 그죠? 시큐어 소켓 레이어죠? 우리가 말하는 4계층부터 7계층까지 이렇게 해주는 SSL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나왔고 정책과 법, 보안이에요. 보안의 정책과 법에서 정성적 프로젝트 위험 분석처럼 위험 분석 문제가 나왔고 개인정보 보호법 항상 나와요. 그죠?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보호 조치 기준 이것도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나왔고
어떤 취약점, 그죠? 위협과 취약점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웹 쪽에 웹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70%가 넘거든요. 그래서 웹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 지능적 공격을 우리는 APT 공격이라고 부르고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이런 토픽, 요것도 종종 제가 보거든요. 요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OWASP 탑 10 중에 하나인 CSRF라고 하는 요런 사기치는 요런 식의 해킹 기법, 공격 기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웹서버 속도를 늦추는 슬로우 로리스라고 하는 이런 공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토픽이 나왔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나왔고, 아까 우리 ARP 프로토콜 했어요. ARP를 속이는, 스푸핑은 우리가 그 속이는 행위를 스푸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공격이 시험 문제 나왔고, 악성 코드 중에서 루트의 권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권한을 갖는 악성 코드, 이걸 우리는 루트킷이라고 부르는데, 요 문제가 하나 좀 나왔었죠. 그 다음에 CAOS 관련해서 호스트 프로텍티드 에어리어라고 하는 HPA 토픽이 뭐냐? 그러면서 그리고선 유닉스의 로그의 UTMP, WTMP, 뭐 요런 약간 좀 상세한 요런 용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평이한 디지털 포렌식 토픽, 요렇게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 합격자 중에선 대부분 한 16개 내외가 가장 많은 걸로 요렇게 나왔네요. 요게 지금 제가 약간 한 이틀 동안 좀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예요. 분석을 한 결과.